오늘 좀 할 얘기가 많아. 얘기할 게 좀 많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까지도 조금 다 풀어볼 거고, 일단은 지금 남은 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보면은 4강, 5강이죠, 5강. 도함수의 활용. 그 다음에 다음이 이제 여러 가지 적분법, 정적분의 활용인데, 오늘 좀 도함수의 활용해서 해야 할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여기 있는 문제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여기 지금 최종 활용의 마지막, 이제 도함수 활용의 마지막인 속도하고 가속도, 여기 있는 문제까지 다 풀어보는 방식으로 63페이지는 여기는 예제 유제를 다 풀이하는 방식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하고, 여러분들 오늘 또 도함수에서는 지금 나눠준 거 요거 있잖아. 얘네들은 암기해야 돼. 그냥 암기해야 되는 그냥 그래프니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오늘 수업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 아무튼 지난주에 시험 끝난 친구도 있고, 지지난주에 끝난 친구도, 지난주죠? 아니죠. 요번 주 끝났고, 지난주에 끝났는데, 시험을 봤으면은 다 느꼈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계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중간 실수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 이거는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 시험지에 그 조그만한 그 공간에다가 너희들이 풀어야 될 것들을 다 적어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글자 조금만 틀려도 여러분들, 그리고 봐봐, 니들이 배웠던 모든 수학적인 기호나 이런 것들이 미적분에 다 나오잖아. 야, 로그 나오지, 삼각함수 뭐 배워지도 않았던 뭐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까지 나오지, 뭐 극한 나오지, 정적분 나오지, 시그마 나오지, 다 나와. 정말로 다 나오는 그런 데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풀이를 하면은 니들이 계속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그 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 거기다가 솔직히 생각해야 될 것도 되게 많잖아. 솔직히 생각해야 될 것도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최대한 지금부터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의식적으로 여러분들 뭐 공간이 주어지면은 이 공간 안에서 잘 정리돼 가지고 정돈된 풀이를 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 이건 미적분에 해당하는 되게 특징적인 얘기고, 이거는 사실은 내가 매번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도 똑같이 하는 얘기기는 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학기 남은 귀하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제발 그만 줘고, 실수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으려면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가지고 생각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 3명이 상황이 다 달라. 학교도 다르고 교과서도 다르고, 그리고 그 학교 지금 이번 중간고사의 어떤 뉘앙스라든가 지금 결과도 다 달라.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뭐 어디다가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실제로 미적분이란 과목 자체는 그렇게 공부할 수도 없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번 이제 시험 기본으로 해가지고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것들을 대충 여러분들 아세요. 뭐 시험 쉽게 나왔으면은 좀 그 중간고사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수행은 다 잘 챙겨야 돼. 수행은 무조건 만점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말고사도 이제 준비를 지금부터 해. 뭐 시험 끝났다고 뭘 놀아. 지금 너희들은 지금 놀면은 안 돼. 지금 놀지 말고 진짜 대학교 합격증 딱 나오는 날이 있어. 너희들도 그날이 올 거야, 분명히. 그때까지는 그냥 좀 피곤하게 살아. 그때까지 좀 피곤하게 살면은, 야, 그 이후로 니네들한테 뭐라고 하겠냐. 엄마 아빠가 나라고 뭐라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때부터는 진짜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뭐라고 해도 아무런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줘.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고생을 하자고. 알겠지? 그래요. 자, 이런 말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귀찮잖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그만큼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좀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들의 마음이다 라고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자, 54페이지. 오늘 이제 도함수 활용이야. 자, 여러분들 수학 2 과목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래. 도함수 활용을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선의 방정식.
왜? 도함수라는 게 뭐야? 어떤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x값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은 그 x값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한 점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이야.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겠니? 접선의 방정식. 일단 접선의 방정식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뭐 나와? 다음 여기 쭈르륵 나올 거야. 접선의 방정식. 자, 극대 극소 최대 최소가 나올 거야.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자, 극대 극소 최대 최소. 그러면은 극대 극소 최대 최소하고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미적분에만 나오는 게 있죠. 미적분에만 나오는 거. 수투에서는 안 나왔던 거. 변곡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변곡점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게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이거부터는 진짜 활용인데 방부등식의 활용.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활용하는 거. 방정식과 부등식도 결국에는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어디가 최소가 되냐, 어디가 높여지냐 이런 문제가 될 것이고, 자, 네 번째 보통 속도, 가속도.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머릿속으로 큰 틀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뭐 얘기할 건덕지도 없죠. 똑같은 얘기니까. 극대극소 최대 최소 우리가 또 여기서 플러스 변곡점이라는 걸 배우는 것은 얘는 뭐 이계도 함수를 배웠으니까. 이계도 함수를 배웠으니까 이계도 함수 해가지고 걔가 0이 되는 부분은 우리는 변곡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증가하고, 뭐 급하게 감소하다가 조금 낮게 감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곡률이라고 그러든, 이제 곡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곡선에서 이 녀석을 가지고 원을 그렸을 때 이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이 원을 그렸을 때 이 곡률이 변화하는 거야. 이 중심이 바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변곡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여러분이 딱 보면 이건 알아. 이게 변곡점이구나라는 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고 있어. 여기가 변곡점이구나. 그 변곡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보통의 경우에는, 자, 뭐 fx는 K. 자, 요런 것들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K보다 크다, K보다 작다, 요런 녀석을 구하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세 가지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그래프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미적분에서의 그 도함수 활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유추하는 것조차도 어려워. 유추가 안 돼. 우리 2차 함수나 3차 함수, 4차 함수, 수학 2에서 배웠던 그래프들은 대충 식 보면 대충 이런 모양이겠네 라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놈의 미적분에서 배우는 초월 함수들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 곱하기 로그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니들 머릿속에서 그려지냐? 나는 그려지지 않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잖아. 그럼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돼. 정확 안 되는 거야. 안 되다 보니까 이 그래프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는 플러스 수식. 자, 그래프하고 수식을 동시에 다 파악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놈의 도함수의 활용, 이 미적분에서의 도함수의 활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이것 때문이야. 수학2에서는 그래프를 대충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수식을 세우기가 굉장히 수월하다고, 편안해. 그런데 이놈의 미적분에서는 이놈의 수식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일단 미분 2번 하는 것 자체도 되게 까탈스럽고 어려워. 어려운 어쩔 수 없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수식 계산을 좀 잘 하는 것도 필요해. 그럼 수식 계산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산에서 실수를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이고, 실제로 얘네들 다 못 이냐? 다 똑같잖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속도, 가속도에서는 어때? 속도,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학 1에서는 속도, 가속도를 수직선 위에서만 움직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고, 여기서부터 수직선 이렇게 움직였어. 근데 속도, 가속도는 이제 뭐가 되냐? 2차원으로 움직입니다. 2차원 움직임이야. 그러니까, 자, 좌표 평면 요상에서, 자,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속도나 가속도를 구하려고 한다면 얘는 X축의 성분과 Y축의 성분으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로 가는 성분에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뭐 얘랑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좀 벡터의 개념이거든. 옛날엔 이 녀석이 이 속도 가속도 이 문제가 기하와 벡터에 있었던 단원이야. 그 지금 미적분으로 지금 옮겨온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지면 되는데, 오늘 요거에 대해서 그냥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할 거고, 그에 대해서 여기 수능 특강에 있는 예제와 유제 문제를 좀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큰 그림은 그려보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딱 출제가 됐을 때, 아, 이 문제는 어떤 문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파악을 좀 하자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알고. 그래서 뭐 이제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자, 첫 번째 장이 접선의 방정식. 이거는 내용 자체는 배울 게 없죠. 내용 자체는 배울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건 단순하잖아. fx라는 함수가 있어.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이 녀석의 그래프에 x가, 자, x 뭐 t라, t, ft.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다 알고 있다시피 y-ft는 f't의 x-t. 그냥 이거야. 이거 말고는 공식도 없어. 그냥 이거야, 요거.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문제를 유출해가지고 풀어보아라. 그냥 그 얘기가 될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요거죠. 요 녀석 구해야 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 근데 이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얘는 그냥 함수 fx에 대해서만 딱 그냥 미분하면 좀 좋은데, 많은 경우에 매개 변수 미분이나 음함수의 미분으로 나와버릴 거야.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우리 뭘 구하는 거 된다? 아, dy by dx. 자, 이 녀석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 마지막에 한꺼번에 끝내자. 자, 여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내가 굳이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말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접선의 방정식 예제 1번부터 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자, 예제 1번은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 얘는 그래도 그래프를 유추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야. 봐봐.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y는 ln x. 여러분들 이거 다 그릴 수 있는 그래프잖아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1이고 조금 이렇게 좀 과장되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ln x. 그런데, 자, 여기 A라는 점에서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 여기서 접선이라고 하자. 접선을 그었고, 2A라는 곳에서, 자, 2A라는 곳에서 또 접선을 그었어. 대충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그때 여기에 좌표를 뭐라고 한 거니? B1이라고 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접하는 좌표, 여기에서 이 좌표를, B2라고 했다고. 근데 점 B2의 X좌표가 B1의 X좌표의 2배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 여기까지는 내가 풀이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한번 지금 풀어봐야 돼. 한번 풀어봐. 이 문제에 얘기하는 건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A의 값. 자, 요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요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요 녀석 한번 지금 구해보자고. 자, 시작. 같이 풀어보자, 얘들아. 선생님 지금 다 풀어놓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같이 보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 A라는 점과 0,A라는 점과 0,2A라는 점을 지난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여기서는 그냥 절차야. 프로시저야.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이 이런 녀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T가 어디냐면은 이 점을 B1인데 이 점의
x값을 내가 그냥 b라고 하고 이 점의 x값을 2b라고 하면 여기 내가 사실 b1이라고 여기 b2라고 했거든. b2라고 했는데 이 b2는 2b1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자, b1, ln b1이 되겠지? 여기다가 t에다가는 b1을 넣으면 돼. 그러면은 여기다가 b1을 넣으면 야 봐봐 y-ln b1분의 1 x-b1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 녀석 요 직선의 방정식이 요 녀석이 되는 거야. 그렇지? 요 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두 번째 여기다가 b2를 넣은 거야. b2를 넣었어. 0,2a 야 2a 뭐냐? 얘를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t에다가 b2, ln b2를 넣은 거니까 자 b2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요 녀석이라고 우리가 둘 수 있어. 얘랑 얘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다가 0,a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x에다가 0을 넣고 y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야.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다 0 넣고 y에다가 2a를 집어넣은 상태야. 그래가지고 쭉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얘가 사실은 b2였어. b2였는데 b2는 뭐냐면은 보면은 b1의 2배가 같잖아. 그래서 얘 2b1으로 바꾼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해야 될 건 뭐냐면 a를 구하면 돼. a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체식에서 얘를 어떻게 돼?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a에서 a 빼주고 1 빼주면 그냥 a만 남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면 얘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b1이잖아. 그지? 근데 이 로그 2 남고 ln 2, 그 다음에 ln b1이고 얘를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ln b1이기 때문에 이 b1이 사라지겠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거, A는 ln 2구나라는 걸 여기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예제 문제야, 예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글로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도 뭘 해야 되냐면은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좀 그리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접선의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을 이 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지? 자, 문제 좀 정리해 놓고 이거 풀 테니까 1번하고 2번, 유제 문제 1번하고 2번 지금 다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한번 풀어봤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손으로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해. 자, 유제 1번은 간단한 문제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란 직선이 이미 접선의 방정식이 이미 주어진 상태야. 접선의 방정식. 그게 y는 2x란 녀석에 접한대. 이 녀석이 접선이 된다는 거야. 이 녀석이 접선. 근데 이 녀석이 지금 기울기가 지금 8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도함수가 8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지. 얘가 지금 얘를 미분하면은 2x의 2x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8이 되도록 하는 것은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4가 돼야 되잖아. 그지?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이제 ln 2가 돼야지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얘랑 같으니까 그냥 4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x가 ln 2가 되고 x ln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 2,4 여기서 접한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은 요 점을 지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 값을 바로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자, 사실 유제 2번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주어지는 좀 귀찮은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문제를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부터가 좀 어려워. 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 소리야, 한마디로. 쉽지 않다는 거지. 자, 일단은 어떤 함수로 주어진 함수가 나왔고 여기가 x축과 만나는 점을 내가 a라고 하겠대. 지금 이 색깔로 친 건 생각하지 말고 하얀색만 봐봐. 자, 일단 a라는 점이 나왔어. 그 점에서 얘 지금 너희들 머릿속으로 이 그래프가 그려지니? 안 그려져야 정상이야. 안 그려져야 정상이야. 자, 이 녀석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고 그 a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이 곡선과 a가 아닌 점에서 다른 점에서 한 점에서 또 만났다는 거야. 그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b라고 하겠다는 거야. b라고 하겠대. 그리고 또 그 b에서 접선을 또 그렸어.
B에서 접선을 또 그렸어. 또 그렸을 때 또 접선이 이번에는 이 그래프와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직선이 그냥 어디?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다고 했을 때 A, B의 길이랑 B, C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 얘기를 준 거야.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이건데, 자, 그냥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죠, 사실은. 굉장히 귀찮은 문제가 될 거야. 일단은 얘 자체가 뭐야? 음함수의 미분을 해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뭘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dy by dx. 요 녀석을 구하는 게 우리는 항상 핵심이 돼야 된다. 이걸 구해보자고, 지금부터. 얘를 내가 음함수의 미분을 하면은, 자, 이렇게 쭉 돼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일단 먼저 할 줄 알아야겠지. 그 다음 dy by dx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얘네들 넘기고 나눠주면은 우리가 dy by dx가 요 녀석이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러면은 봐봐. A에서의 접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자,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그랬잖아. 이 녀석이 X축과 만난다라는 것은 Y좌표가 0이라는 얘기겠지. Y좌표 0이니까 얘랑 0이 돼. 그지? 그때 X값은 A를 약분해주기 때문에 Y가 0이고 X가 2인 이런 점이야. 그러면은, 자, A에서의 접선이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가 우리 지금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은 지금 저 녀석 일단 먼저 해보자. 뭘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점, 이 녀석을 일단 집어넣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자, x, y 0, 2니까 y-0은 a에다가 2를 집어넣어요. y에다가 0을 집어넣고 a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기울기는. 그럼 얘가 없어지니까 1분의 마이너스 a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AX가 되고, 얘를 지금 위 앞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으면 얘가 0 될 거 아니야. 그리고 X가 2가 되니까 A는 플러스 2A가 될 것이고, X 값은. 그래가지고 얘가 Y절편이 2인 요 녀석이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럼 이 녀석이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또 구해야 돼. 만나는 점 구할 때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음함수 같은 경우에는 두 직선이 만나는 점 했을 때는 직선이 이 y는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 녀석, 요 자체를 여기에 y 값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x좌표가 나와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 노란색으로 한 게 저 위에 있는 식에다가 이 이 녀석을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 y 자리에다가. Y 자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수치를 다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야. 정리를 해놨더니만은 이렇게 나오고, 자, 이것은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미리 계산된 걸로 그냥 갖고 와서 이거 싹 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X값이, A값은 정해진 상수니까 X값은 0이거나 아니면 2이거나 0이거나 2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2라는 것은 어디야? A지? A. 그지? A. X가 2일 때는 이 점은 뭐야?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접해 있는 거잖아. 접해 있는 거니까, A점에서 접해 있는 이 녀석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만나는 점,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의 B의 X좌표는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봐봐. 자, 지금부터 조금 이제, 이 그림이,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 그려진 녀석인데, 되게 이상한 그림을 하나 그릴 거야, 지금. 이 그래프가 이런 녀석은 아니라, 나도 잘 몰라. 만약에 그냥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얘가 이런 그래프라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런 그래프라는 거야. 지금 봐봐. 이 녀석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지금 A야, A. 여기. 그지? 여기서의 접선이 쭉 가다가 A가 아닌 다른 지점에서 이 곡선과 다시 한번 만나는데 여기서 만나는 거야, 이거야. 0에서. X가 0인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2에서는 접하고, 자, 2에서는 접하고, 0에서는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요런 점 하나가 있고, 이 녀석, B에서의 접선을 또 그린 거야. 이 B에서 접선을 쭉 그렸더니만은 이 녀석이 X축과 만나는 점, 요 C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축과 만나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요 점이 바로 또 C가 되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이해가 가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B에서, 이 녀석에서의 또 접선을 또 구해야 돼. 접선을 또 구합시다. 얘는 그럼 일단은 이번에는 X에다가 0을 넣어야 돼. 얘한테 0을 넣고 얘한테 0을 넣었더니 Y는 2A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Y 값이 2A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이 녀석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지금 0,2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0,2a. 그지? 0, 2a. 2a를 넣으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a. 그러니까 y에다가 2a를 집어넣은 거지. 그지? y에다 2a를 집어넣고 x가 0이니까 어차피 없어지니까 자, 이 녀석이 되는 거고 x, y 절편은 x. 그러니까 지나는 y점은 0,2a니까 2a를 집어넣고 이 넘기면은 지금 얘가 뭐야? 얘가 이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요 녀석이 바로 요 녀석이 나왔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 뭐가 돼? A, B랑 BC가 같대. 선생님 요 길이랑요 요 길이가 같습니다.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선생님 얘가 C가 아니라 여기서도 접선이 돼가지고 A랑 똑같이 해가지고 A, B랑 BC가 같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지금 같다라는 거거든 지금. 여기랑 여기랑 같은데 그냥 이 접선이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봐봐, 이 녀석하고 자, 이 녀석이 지금 이 녀석이 기울기이고 마이너스 A가 이 녀석이 기울기야. 만약에 A랑 C가 동일한 점이라고 한다면 A랑 C가 동일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얘랑 얘가 같아야겠지. 그지? 얘랑 얘가 같다라고 했을 때, 같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A가 0이 나와. 근데 A가 0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지금 다른 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때?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는 서로 부호만 다른 녀석이라는 거야. 부호만 다른 녀석. 그러니까 그냥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A가 돼야 돼. 여기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A잖아. 봐봐, 여기서 2분의 2a. 요만큼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A거든? 얘가 마이너스 A니까, 여기의 기울기는 A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A가 되도록 하면은 얘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0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0은 아니기 때문에 A는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봐봐, 문제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 할 때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얘기야. 이게 왜 그러냐? 그래프를요, 그릴 수가, 시각적으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어떤 그래프인지 어떻게 알아? 자신 있어? 난 몰라.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겨먹은 그래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 수가 없고 그냥 걔를 어떻게 생각을 해보니 나중에 내가 지금 얘가 또 이렇게 된지 몰라. 나도 모르는 일이야.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하면은 말하는 지금 조건에는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대충 내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어떻게 생겨먹은 그래프인지 나도 잘 몰라.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 어떤 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들을 상상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프도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되게 논리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이제 극대극소 이건데, 자, 저기 56페이지에 있는 것에 중에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정리를 하고 가자. 뭐냐면은 함수의 극대와 극소는 일단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건데, 도함수가 0이라고 해가지고 극대극소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머릿속으로 요걸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잊지 말아야 돼. 자, 극대극소는 자, 어떤 fx의 극대극소는 제 f'x가 0이 되도록 하는 점이 일단 후보가 되는 거야. 후보. 얘를 0이 되게 하는 x를 우리가 자, a라고 한다고 한 다음에 자, a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앞과 뒤에서 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머릿속으로 그걸 짱 중요하고 a의 좌우에서 그러니까 여기다 꼭 밑줄을 쳐놓고 여러분들 나중에도 혹시라도 이걸 다시 보게 됐을 때는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a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 그러면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극대가 되는 거고, 음에서 양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극소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극대극소 판정은 사실 굳이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냥 그렇다라고 정도만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되고, 오목볼록이야. 그냥 2차 함수 생각하세요. 2차 함수. 그래서 두부터 f의 뭐라고 하니 이거?
더블 프라임. 이계도 함수. 자, 이계도 함수 x가 자, 0보다 크면은 어떤 모습? 얘가 0보다 크면은 그냥 2차 함수를 생각해. 2차 함수를. 요렇게. 자, 감소할 때도 이렇게 감소하고 증가할 때도 이렇게 증가한다. 만약에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면은 증가할 때도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할 때는 이렇게 감소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최고차의 개수처럼 생각을 하면 돼. 그지? 우리 이렇게 이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이계도 함수의 더 큰 의미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변곡점이 되죠. 사실 이 변곡점도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자, f 더블 프라임 a가 0이고 x는 a에서 좌우에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지 변곡점이야. 부호가 그대로면은 변곡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변곡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얘가 0보다 크거나 작았을 때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감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녀석이 나왔을 때 우린 그걸 변곡점이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양옆이 이 양옆이 예를 들어서 계속 0보다 작아. 계속 0보다 작아. 그러면은 이런 거 이렇게 증가하다가 뭐 이렇게 감소하게 되거나 그지?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올 수 있으니까 변곡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거의 잘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얘도 A의 좌우에서 부호가 변경이 되어야지만 얘가 변곡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근데 내가 이제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너희도 이제 뭐 많이 풀어봤겠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실제로 얘가 이계도 함수가 0이면은 거의 99% 내가 이제까지 풀어봤던 문제는 거의 100%였던 것 같아. 거의 100% 변곡점이었던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냥 0이다라고 하면은 변곡점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야. 알았지? 자, 예제 2번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2번. 자, 보자. 일단 얘가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근데 이제 극값을 두 개를 갖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뭐 극대값이고 하나는 뭐 극소값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극값 두 개를 갖는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을 제곱해가지고 더했더니 8이 나오더라. 그랬을 때 우리가 a값과 b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얘는 그냥 이게 미분을 하면은 너무 쉽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에서 극대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밑에는 어쨌든 무조건 플러스일 테니까 x값에 이제 제곱에다가 제곱을 해준 거니까. 그럼 얘가 0이 나오려면은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이 녀석이 될 거고 얘가 0이 나와야 될 거고 얘는 그 a가 사라지니까 이 b가 0이 되기 위해서는 b는 0이다. 여기서 이제 b는 0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 근데 b가 0이 돼버리는 순간 얘가 돼버리는 순간 얘를 마이너스 a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녀석이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그러면 극소가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최종적으로 어차피 b는 0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거나 1을 넣거나 했을 때 요 녀석이나 요 녀석이 나오게 될 것이고 제곱했을 때 8이 되니까 얘가 16이고 이렇게 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되면은 a가 될 수 있는 거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4 두 개가 다 되거든. 그리고 답안지를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4도 답으로 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 이게 플러스 4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4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야. 얘가 여기서 극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을 기준으로 극대가 되려면 여기서 증가하니까 플러스여야 되고 1보다 큰 숫자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럴 때 뭐라고 해? x에다가 나 같으면 0 넣어보라는 거야. 0. 여기다가 0을 넣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a니까 그냥 얘 전체가 a가 되거든. 근데 얘가 플러스가 되려고 한다면 a가 양수가 돼야겠지. 그지? a가 양수가 돼야 돼. 얘가 음수가 되면은 1에서 뭐가 되냐면 극대가 아니라 극소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플러스 4고 b는 0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유제 3번하고 4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유제 3번하고 4번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3번은 처음엔 나도 이게 3x를 구하는 게 x를 실제로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풀어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푼 다음에도 잠깐 이게 맞냐 이렇게 생각 한번 했었거든. 자, 우리 녀석을 그냥 두 번 변곡점이 그랬잖아. 변곡점 구하라고 했잖아. 변곡점 뭐 고민하지 마세요. 두 번 미분하면 돼. 얘를 두 번 미분했어. 이렇게 나왔어. 이때 우리 3x가 9분의 1, 코사인 3x가 9분의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걸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 뭐 x값 자체를 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야. 너희들 이제 뭐 3배각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단 코사인 x가 9분의 2라는 경우에 2일 때 뭐가 돼? 변곡점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원래 변곡점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3x 얘가 있잖아. 9분의 2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야. 코사인 3x 9분의 2.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y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x 값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y 값도 지금 현재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놔뒀더니만은 뭐야? 얘가 변곡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네. 얘랑 얘가 지금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얘랑 얘가 똑같은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A는 바로 9분의 2가 이렇게 바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였어요. 이렇게 풀어놓고 나서도, 사실 처음에 막 안 풀려가지고 X를 막 구하려고 했는데, X, Y를 어쨌든 구해야지 내가 저 녀석에다 집어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당황스럽게 너무 똑같은 그냥 식을 준 상태여가지고 쉽게 풀었었던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 있잖아. 생각보다 많이 틀렸을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 얘가 있잖아. 일단은 우리가 요렇게 다 해가지고 극대값이 나와야 된다. 그럼 얘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이런 경우에는 2의 x승이나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묶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놈들로만 우리가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얘 2의 x를 우리가 t라고 치환해가지고 풀면 2차 방정식이 되겠구나.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판별식을 쓰면 이렇게 되고 요 녀석이 하니까 3, 2, 1, 2, 3 해가지고는 총 5개가 답.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실제로 5개가 답이 있죠. 이게 틀려. 이게 왜 틀리냐면은 봐봐. 우리가 치환할 때 특히나 지수함수나 삼각함수를 치환할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해? 항상 범위가 중요해. t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t라는 녀석이 음의 실근을 가지면은 얘가 음의 실수를 근으로 가지면은 얘는 근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얘를 0으로 만들어준 녀석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 A랑 이 A가 지금 똑같잖아. 자,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마이너스 2A고 두 근이라고 했을 때 A가 알파 곱하기 베타. 얘가 A라고 했을 때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플러스가 될 거고 얘가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지? 0보다 작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두 근의 합이 음수고 두 근의 곱이 양수면은 이 두 근이 전부 다 음수라는 거잖아. 그지? 이 두 근이 다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얘가 둘 다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를 음수가 되게끔 하는 이의 x,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x는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 파트가 안 됩니다.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적분을 사람을 그지같이 만드는 게 요런 거야. 사람을 있잖아. 되게 당황스럽게 만들어. 나 같은 경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으면 이거 뭐야? 5개네.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했을 건데 지금 보면은 얘가 범위가 있기 때문에 x값이 t값이 양의 실근이 아니라 음의 실근이 나와버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답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답이 3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봅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 그래프
그래프 그리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어디니? 지금 뭐니? 유제하고 예제에서는 이 그래프 변곡점까지는 이제 그려야 되는데, 변곡점 말고 뭐니? 점근선까지는 지금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이 문제는 뒤쪽에 아마 다른 문제에서 점근선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고,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웠잖아. 다 알아. 다 알기 때문에 봐봐. x, fx, f 프라임 x, 자, f 더블 프라임 x. 자, 요 녀석을 우리가 얘를 0이 만들어지게 fx죠. 아이씨, 헷갈렸다. 거꾸로 했다. 나도 오랜만에 하니까 정신이 없다. 얘 프라임 x 더블 프라임 x고 얘가 없는 요 녀석이지. 그래가지고 얘를 먼저 구해서 얘를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을 적고 아래 위로 양 옆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구한 다음에 뭐 쭉 그려보시면 된다. 요 얘기인데, 자, 중요한 거 여기서 6번에다가는 꼭 빨간 줄을 쳐놓읍시다. 야, 이게 진짜 좀 헷갈려. 자, 얘가 점근선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이 점근선을 여러분들 반드시 구해 놓고 나서 풀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그 점근선을 향해 가잖아. 최종적으로는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그 점근선을 쫓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점근선까지를 알아셔야 합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야, 여러분들, 뭐, 일단은, 예제 3번 그래프는 지금 한번 그려봤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고, 예제 5번, 6번까지 이번엔 싹 다 한번 가보자.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3번, 5번, 6번은 그대로 진행을 해보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얘들아, 이거 있잖아. 6번 문제를 좀 나중에 이게 다 차버려가지고 6번 문제를 좀 나중에 풀어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예제 3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일단은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실제로 변곡점까지 구해야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실제로 변곡점까지 구해가지고 진짜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케이스들이 어딘가에 존재는 분명히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많은 문제에서 그걸 다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는 내가 일단은 뭘 구하라고 하냐면은 이 녀석이 있어. 이 녀석이 있고, 그리고 y는 k. 예를 들어서, 자, y는 a.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이 2개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랑 똑같다라고 했을 때 만나는 점이 2개, 실근이 2개 갖고 있다는 것은 만나는 점이 2개라는 얘기잖아. 만나는 점이 2개.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로그 함수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x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그지? 그게 정의역 조건이 진수 조건이기 때문에 정의역 조건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0부터 시작이야. 야, 요거는 됐을 때 0보다 작은 구간은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정의역, 특히나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가 로그 함수가 나왔을 때 정의역 자체는 여러분들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는 소리니까 잘 기억합시다. 자,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만나는 점이 2개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야, 생각해봐라.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선 그었을 때 2점 만나는 그 점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아. 사실 변곡점이나 어떤 식으로 증가한다, 어떤 식으로 감소한다라는 것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여기서는. 그렇지?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일단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를 정리를 쑥 해봤어.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지금 0이 되려고 한다면은 얘일 때는 뭐야? x분의 1. 여기가 진수가 1이면 0이잖아. 그지? x가 a분의 1이면 0이 될 것이고, 여기 같은 거는 ax가, 자, a 제곱분의 1 하면은 2가 사라지면서 0이 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한 것은 a분의 1 그리고 a 제곱분의 1인데, 자, a가 지금 0보다, 이 ax분의 1이 0보다 큰 숫자잖아. 근데 a도 0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0보다 큰 숫자를 분모에다가 곱해줬기 때문에 얘가 더 작은 숫자입니다, 당연하게. 그지? 작은 숫자야. 얘부터 그려주는 거야. x, f'x, fx.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리라고, 자전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그려놓고 나면은 요 앞쪽에서는 플러스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증가하는구나. 여기서는 감소하는구나. 여기서는 증가하는구나. a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고 a 제곱분의 1을 여기다 딱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요 값이고 요 값이구나 라고 하면은 일단 사실 그래프 그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야. 자, 0부터 시작하는데 0 포함하지 않습니다. x 0 포함되면 안 돼, 절대로. 0보다 크다야. 여기 구멍 빵 뚫린 상태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증가 어디까지? a 제곱분의 1까지 증가. 어디까지? a 제곱분의 4까지 증가. 여기서 감소 어디까지? 0까지 감소. 그 다음부터 계속 또 증가. 이런 식이 되는 함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은 뭐야? 얘야, 얘. 근데 y가 a라며. 얘가 a랑 a 제곱분의 4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a는 2분의 2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그래프만 그려놓고 나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변곡점까지 그려야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자, 유제 5번 값 씁시다. 이거는 이게 삼각함수야,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인데, 이게 보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요따구로 만들었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요따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봅시다. 얘를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와. 앞미뒤 뒤미합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코사인만 있으니까 사인을 뭘로 바꿔준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지? 요걸로 바꿔줘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0과 2파이 사이에서 우리가 코사인 2x가 2분의 1이 되는 것은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그냥 파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3개를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지 하고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파이를 기준으로 내려가고가 되네. 그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이 0일 때 값 정해봤더니만은 이 녀석이야. 4분의 3 루트 3 플러스 a만큼이야. 그리고 최소일 때는 이 녀석이야. 근데 최소값이 0이라고 그랬거든. 그지? 그럼 최소값이 0이 되게 하기 위해서 a 값은 이 녀석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a 값이 봐봐. sin x니까 x가 0일 때 0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여기서 지금 그리려고 여기서 안 그렸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가 지금 0일 때는 그냥 a니까 a 값이 4분의 3 루트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시작.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 a까지 올라갔으니까 2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2분의 3 루트 3까지 올라가. 자, 올라갔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갔어. 또 내려가. 어디까지? 여기가 0이 될 때까지 내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실제로 얘를 그려보면은 조금 그래프 모양은 다릅니다. 얘를 실제로 이계도 함수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려보면은 좀 여기도 좀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래프에 그려지는데 지금 솔직히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 거야, 최대값. 최대값은 여기니까 여기서의 모양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값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 얘는 자, 이 녀석의 2배가 돼가지고 자, 2분의 3 루트 3. 자, 이 녀석이 뭐가 되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6번 지금 풀어볼 수 있다. 6번이 조금 이제 그래프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프 난이도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직접 그려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보자. 오늘 아마 이게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쭉 풀어보자. 일단 y는 t라는 녀석하고 y는 2의 x에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 절대값이 붙어있지.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2의 x라는 녀석은 항상 0보다 크잖아. 얘는 0보다 항상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y는 그냥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얘가 음수면 당연히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것이고 얘가 양수면 그냥 얘가 나올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 녀석이 부호가 바뀔 일이 전혀 없다는 거야. 2의 x는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2의 x가 어디 미분하거나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녀석을 그냥 빼놓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래서 하나로 묶어버리라고 그러잖아. 이 뒤에서 나오긴 하지만. 자, 그래서 얘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만나는 게 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값을 구해라 이 얘기야.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2의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최종적으로 그냥 절대값이요. 밑에 있는 녀석을 위로 그냥 올리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얘가 0보다 크니까 얘를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냐면 2의 x는 0보다 무조건 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그럼 미분을 한번 해보자. 그럼 미분했을 때 2의 x 귀찮으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자,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치?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바꿔가지고 미분을 하면 좀 편해. 왜 그러면 이게 막 제곱해가지고 남 위임이야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좀 귀찮게 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 좀 훨씬 더 빠를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앞에 거 미분해가지고 뒤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해가지고 앞에 거 곱하면 이런 식이 나올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2의 마이너스 x로 묶고 얘는 어차피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때 뭐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까지 같이 묶어버렸더니만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굉장히 쉽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쉽게 우리가 문제가 인수분해가 되고 결론적으로 이 녀석이 뭐야? 지금 나도 지금 뭐 극대값, 극소값 그냥 그것만 하면 돼. 극대, 극소. 왜냐하면은 자, 만나는 점의 개수 y는 t라고 하는 것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이잖아. 그 x축과 평행한 직선하고 곡선이 어떻게 만나는 점이라고 했을 때는 변곡점이 큰 의미가 없어. 그럴 때는. 변곡점이 큰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녀석의 어떤 그 그래프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기만 해보자고. 자, 이렇게 나왔어요. 1과 3일 때 0, 0이 나오고, 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넣어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넣어보면은 이 녀석이 나오고 이제 절대값 하기 전이야. 절대값 하기 전. 이 녀석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거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점근선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점근선. 봐봐. 얘 같은 경우는 x가 음의 무한대로 무수히 오래 가면은 얘 뭐야? 숫자 엄청나게 커지죠? 그죠? 얘도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게 될 거예요. 그죠? 아니지. 뭐지? 마이너스 x. 얘는 엄청나게 작아지잖아. 0에 가까워지잖아. 그지? 맞죠? 맞죠? 여기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엄청나게 커지겠지? 그리고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엄청나게 커지고 얘도 엄청나게 커지는데 얘가 올라가는 게 빨라? 얘가 올라가는 게 빨라? 지수함수가 무조건 빠르다 그랬어. 다항함수보다는 지수함수가 올라가는 게 무조건 빠르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커지고 얘가 엄청나게 작아지는 느낌이 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거의 뭘로 가냐면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거의 0으로. 따라서 얘가 지금 이쪽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높은 데서 시작을 하는 거고 양쪽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돼? 0으로 수렴을 하게끔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노란 흰색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2까지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 올라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치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얘는 3 이후로 감소인데 극한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라고? 점근선이 된다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점근선이 된다고.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녀석이 아니잖아. 위에다가 절대값을 붙여놓은 녀석 있잖아.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자,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렸다가 이 녀석을 찍고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어떤 녀석, 이 t에 대해서 세 점에서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뭐야? 이 접할 때. 그리고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는 뭐야? 하나, 둘, 셋, 네 점에서 만나고 여기는 두 점에서 만나고 요 가운데서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서 만나면 여기는 하나, 둘, 셋, 세 점에서 만나게 되잖아. 그럼 이 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자연수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지금부터는 그 문제가 되는 거고 자, 봐봐. 2의 세제곱분의 6인데 2의 세제곱이 뭐라고 나와 있어? 2의 세제곱이 뭐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2가 2.5하고 3 사이에 있으니까 2의 세제곱하면 6보다는 큰 애잖아. 무조건 큰 숫자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돼? 1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겠지. 얘는 1보다 작은 숫자야.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은 숫자라는 걸 알게 되고 자, 2라는 것은 2가 2.5하고 3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 하면은 5하고 6 사이에 있어. 그럼 얘는 5보다는 큰 애가 되겠지. 그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1, 2, 3, 4, 5 이렇게 자연수는 1,
2, 3, 4, 5. 결국 우리는 이 녀석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10에다가 해가지고 자, 답은 15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내가 그래프 그림인 거 알겠지만 실제로 변곡점까지 그려야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함에 있어서는. 왜냐하면은 이거 이후에 나오는 것도 결국 뭐야? 방정식, 부등식이고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위, 아래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한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걸 구하는 게 많아. 대신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은 점근선. 점근선은 반드시 구해야 돼. 여기선 지금 아예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고 있다라고 조건에 주어졌지, 그냥. 조건에 주어졌는데 이 조건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점근선까지 파악하는 것들은 해볼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그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